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해설을 통해서 출제 예상될 항목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하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모의고사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앞쪽에 붙여서 볼 수 있도록 A4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했거든요. 출력하셔가지고요. 항목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내용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교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음파의 성질입니다. 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하게 초음파 검사가 어떤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고주파수, 저주파수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물리 개념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초음파 검사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진공 중에는 음파가 전달이 안 된다든지, 연부 조직을 보기에 적합한 장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죠. 다음으로 음향 변수가 아닌 것은 간단한 문제고요. 또 고주파수와 저주파수의 패턴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이큐와 로우큐 같은 경우는 출제 단골 패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항목 보시면은 이제 반사 같은 경우는 음향 저항과 연관이 있고, 굴절 같은 경우는 전파 속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잘 되었었는데요. 최근엔 이쪽보다는 다른 쪽 파트에 문제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항상 높았던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과 심도 계산 문제,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투과 심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기초 용어예요. 하이퍼 에코이크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초음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용 정리해보면 초음파 물리라든지 초음파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탐촉자의 구조인데요. 그 중에서도 댐핑 레이어, 흡입층에 관련된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이 흡입층 같은 경우는 엑시알 레졸루션, 축방향 불행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이 짝지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전 소자에 대해서는 큐리 온도,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합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음향장을 서로 줄여줘서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건데 어떤 탐촉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할 건데 고주파수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저주파수를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검사 시 사용하는 탐촉자의 선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2교시뿐만 아니라 실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리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펄스 초음파 장치인데요. 첫 번째는 수신기의 기능입니다. 압축, 복조, 제거 이런 부분들 기억나시죠? 기본적인 수신기의 기능과 함께 연관되는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게인 컨트롤, 다이나믹 레인지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연관되는 초음파 장치 조절, 연관돼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3교시 실기 문제로도 출제 가능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면 발생률의 변화인데요. 프레임 레이트죠. 영상에서 화면 발생률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떨어뜨리는 방법, 여기에 대한 조절 인자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PRF라든지 스캔라인, 멀티플 포커싱 등 화면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인자들에 대한 정리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XCR과 라테랄인데요. 각각의 기본 개념과 함께 연관되는 인자들이 정해져 있죠. XCR 같은 경우는 흡입층 또는 SPL 등이 있고요. 라테랄 같은 경우는 주파수라든지 또는 집속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 부분과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연관되어지는 흡입층 SPL, 주파수 집속 이런 식의 인자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도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 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장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초음파 시험에서 도플러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도플러의 기본 개념과 성질입니다. 도플러 공식 있죠. 도플러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PW와 CW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파와 컨티뉴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컬러 도플러와 파워 도플러의 특징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접 현상의 특징과 제거 방법 이 부분도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펄스파와 컨티뉴를 구분하는 것 또는 반접 현상의 특징과 제거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음은 초음파 모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펄스파 모드, 컨티뉴, 그다음에 칼라 도플러, 파워 도플러의 기본 모드가 있고 특히 추가적으로 A 모드, B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션 모드, M 모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과 함께 영상의 특징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다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 초음파 인공물도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공부하실 때는 각 인공물의 종류와 함께 연관되는 물리적 성질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엣지 쉐도잉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굴절이라는 물리적 현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인공물의 종류와 함께 물리적 성질, 짝지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플러 쪽에서 발생되는 인공물이 반접 현상이에요. 방금 도플러 파트에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이 인공물 파트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플러 파트에서 발생되는 인공물이 반접 현상이고요. 마찬가지로 개선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접 현상 같은 경우는 3교시에 영상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반접 현상의 대표적인 영상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여섯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초음파 임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간 구역의 구분과 함께 해부학적 지표를 묻는 문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간 몇 번 구역이고 그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을 통해서 간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출제가 잘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패턴을 보니까 지방간의 특징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지방간의 특징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초음파 임상 중에서도 이 경복부 초음파 검사,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와 트랜스 바자이날, 경질 초음파 또는 트랜스 렉탈, 경직장 초음파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을 보자면 경복부 검사 같은 경우는 소변을 채운 상태로 검사하게 되겠고 경질 초음파는 소변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죠. 여기는 저주파수, 이쪽은 고주파수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검사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초음파 조영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주어지고 이 영상에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한 건지 분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의 사용 목적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초음파뿐만 아니라 CT, MRI 모두 동일하게 조영제 사용 목적 동일하죠. 혈관 구조물을 잘 보기 위해서 또는 종양 구조물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초음파에서의 조영제 사용은 이 미세기포를 사용한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산부인과 초음파 같은 경우는 태아의 연령을 측정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CRL이라든지 피머랭스, AC 등을 측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어느 정도 시기에 측정하는지, 몇 주경에 측정하는지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실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기본 개념과 함께 영상으로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지는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심장 초음파 문제도 출제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검사 방법이라든지 기본 스캔 영상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과 카페에 있는 특강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기본적인 심장 초음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다음 3교시 내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